자,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즉, 알아야 건강해진다라는 뜻이죠. 네. 셀프 건강이란 결국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알아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은 우리 9번째인가요? 8번째. 8번째인 공기. 9번째네. 8번째. 8번째 영양소, 공기 속의 보약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기죠. 먼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조건이 바로 공기입니다. 딱 3분에서 5분만 안 마시면 죽음에 이르죠. 그렇게 중요한 공기를 우리는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나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네, 물 마시는 것도 생각하면서 공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누가 통제할 수 없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기를 통해서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 드릴게요. 거북이가 상당히 수명이 길죠. 개는 우리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이 호흡의 그 길이, 거북이는 20초예요. 한 번 호흡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5초에서 5초, 8초 정도. 개는 그보다 짧습니다. 결국 호흡의 길이가 수명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 참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연한 통계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공기와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번째, 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폐. 그리고 이 2가지를 가지고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이 뭐냐? 그럼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는 그림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죠. 먼저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78%. 색깔과 맛, 냄새가 없고 식물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색깔, 냄새 없고 사람을 위해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기타. 더 많습니다. 기타에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공기 그러면 산소를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안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단지 산소가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 때문에 공기의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호흡기관 폐는 어떻게 생겼나요?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나가는 과정까지 통해 기관을 거쳐 기관지로 불리는 더 작은 기도로 이동한다. 기관지는 새 기관지로 불리는 더 작은 관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작고 가늘고 연약한 주머니인 폐포로 나뉜다. 흡기 시 폐의 폐포는 공기로 가득 찬다. 여기에서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교환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혈액이죠. 여기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산소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게 폐포가 하는 일이에요. 산소 데려다가 넘겨줍니다. 혈관세포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를 흡수하고 배설물인 이산화탄소는 정맥으로부터 폐에 다시 방출된다. 호기 시 이산화탄소는 신체로부터 배출된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심장으로 이동하여 신체에 다시 보내진다. 네,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내용이죠. 하나 더 교환 과정을 좀 정밀하게 추적해 보면 교환 과정은 세부 그 부분만 확대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폐포죠. 이게 동맥과 정맥입니다. 그 다음에 폐포 하나를 정리해 보면, 자, 여기서 혈액이 지금 지나가죠. 근데 여기는 혈액이 선홍색이고 여기는 조금 짙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산소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산소가 합쳐져서 이리 가고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이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벌써 색깔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죠. 심장이 중앙에 있고 이산화탄소가 정맥을 통해서 이쪽으로 빠지고 폐에서 산소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통해서 몸에 보급되면서 여기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죠. 예, 세포에서 사용된 예,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게 멈춘다, 한 군데서. 100년을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멈추면 그냥 그게 죽음이에요. 안 멈추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씩 멈춰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니까요. 네. 중요한 건 우리 공기 중에 다 있잖아요. 만약 공기를 판다고 그러면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기라는 것은 결국 수명 자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호흡기관이 이 공기를 끌어들여서 몸으로 공급해주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죠. 호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먼저 호흡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호흡에 대한 정의, 영양소를 자, 산소라는 걸 영양소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너지로 산화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에너지로 산화시키는 거죠. 일반 영양소를. 그렇게 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바꾸고 나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 산소가 그러니까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의 종류에는 자, 크게 기체 교환 과정입니다. 먼저 들숨 날숨, 그 다음에 교환 과정. 아까 보셨죠? 폐포하고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폐포. 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전달하고 들숨 날숨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교환하고, 그 다음에 보급 과정이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반대로 나오는, 조금 전에 그림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호흡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호흡의 방향에서는 먼저 공기와 호흡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 좋은 공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지역 단위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대체로 좋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 어떤 곳이에요, 이게? 숲이죠, 숲. 숲입니다. 그럼 좋은 공기 기준을 정리해보면, 먼저 습도. 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55도에, 이런 습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건습 문제가 있을 때는, 병균 전염 번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산소는 지역 산소 농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사우나가 제일 적네요. 20. 큰 차이.
네? 큰 차이야? 1%가 커. 네, 수치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숲속 저지대가 네, 가장 높다는 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숲이 제일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적정 산소 농도가 18에서 23%고 산소의 중요성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0초 활동 정지, 15초 모두 사용. 그러니까 정말 단 15초 만에 혈액 속 산소가 사라지는 거니까 대단하잖아요. 30초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3분이면 체내 산소 부재로 질식하게 되고 뇌사 사망까지 갑니다. 요즘에 수면 무호흡증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30초 정도 가죠.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뇌세포 파괴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수면 무호흡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소 부족형 현상에서 농도별 21%, 일반 농도 19%, 뇌 활성도가 저하되는 수준,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짜증신경질 16%, 12%, 10%, 8%, 8%에서 6분, 8분이면 전원 사망, 절반 사망이니까 이 산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에 엄청난 생명을 잡고 있는 요소다. 우리의 삶 속에 산소가 있기망정이지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기관별 현상으로 본다면 심폐기능 저하, 뇌 기능 저하, 신체 면역 감소, 각종 병의 유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산소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오죠. 산화질소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면역 나오면 또 대부분 뭐 이렇게 나와. 그럼 다 사용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 쫙 나오잖아요. 안 좋다고. 그죠? 또 탄수화물 없으면 못 된다고 나오죠. 산소 나오죠. 그럼 결국 다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으면 다 비슷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있어야 돼. 없으면 즉 균형이 깨지면 하나만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질병도 보세요.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산소 부족 현상과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다른 영양소의 부족과도 다 유관되어 있더라는 거죠. 산소 충분 현상을 보면 몸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 말은 모든 영양소가 적절하게 채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기의 성분은 먼저 유해 성분, 화학물질,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요즘에 큰 문제라고 하죠. 일반 질환이나 호흡질환, 혈관질환, 그 다음에 뇌질환, 발암물질까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미세먼지 자체가 화학물질로서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이겠죠. 미세먼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화학물질과 같은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포 사이를 헤집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영양소로 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서 들어있고요. 유익한 성분은 마이너스 이온과 피톤치드가 있는데 마이너스 이온은 생성 원리 보십시오. 물 분자가 압력을 받아 분쇄되면서 이른 전자가 공기 중 질소와 산소를 음이온화 시키는 건데 보면 이런 것은 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음이온이 그 폭포 근처에 있죠.
폭포 근처에 가면 물이 떨어지면서 주변 공기들의 음이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두 번째는 피톤치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뭐 우리가 상황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피톤치드는 우리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톤치드가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 산에 왔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다르죠. 그게 피톤치드예요. 산속의 향기, 다시 말해서 식물 속에 있던 화합물, 잎사귀나 나무에 있는 화합물이 분자로 배출되는 거죠. 그 분자들이 공기 속에 지금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피톤치드, 다른 말로 말하면 파이토케미컬이죠. 식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밖으로 나왔어. 이걸 피톤치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성분을 보면 휘발성 식물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식물 화합물이 파이토케미컬이잖아요. 그러면 파이토케미컬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그랬죠? 식물이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화합물인데 약 14만 종이라고 그랬죠. 그 14만 종의 화합물들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거죠. 산에 오면 이 피톤치드 때문에 우리 몸이 치유가 돼요. 그럼 자, 얼른 생각해 봅시다. 피톤치드를 집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을 기르기. 식물을 기르거나. 근데 그 식물의 종류마다 피톤치드가 다르긴 할 텐데. 자, 그러면 성분 구성을 보면 뭐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건 그렇게 한 거예요. 파이토케미컬 자체가 14만 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공기 중에 나와 있는 거를 전부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한 종 검사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사가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골라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편백나무가 제일 높죠. 우상나무, 삼나무, 화백나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높다는 거죠. 네. 어쨌든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공기 중으로 분사가 되죠. 그럼 그 분사되는 걸 우리는 피톤치드라는 말로 용어를 바꿔 쓰는데 그게 우리 미소 가득에서 지금 먹고 있는 그 미소 가득의 파이토케미컬하고 같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잘 보세요. 미소 가득은 하루에 한 번 먹죠. 근데 숲속에 살면 하루 2만 번 호흡을 해요. 2만 번 마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숲속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효과를 미소 가득으로도 해결 못하죠. 미소 가득은 한 번 먹고 물론 몸속에 누적은 시키겠지만 정말 호흡으로서 일상적인 섭취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성분, 특별히 피톤치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파이토케미칼의 성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익한 성분이 피톤치드하고 마이너스 이온인데 이 이온은 요즘에 기계를 좀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피톤치드는 영양소 자체입니다. 공기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요. 다른 기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생명 유지가 필요 없어서 내버린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게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면 이제 죽은 거니까 뭐 다 버린 거지. 그런데 낫고 와요. 이게 피톤치드 때문이에요. 특별히 병 걸린 사람들이 나오죠. 왜요? 피톤치드가 전부 항암 역할을 하는 항균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병과 얘들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평소에 피톤치드로 산다면 세균 자체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내 안에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공기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자연적인 방법, 폭포, 해안, 숲속. 폭포가 제일 많죠. 해안, 숲속. 음이온은
숲속보다는 얘가 더 많아요. 인공적인 방법으로는 음이온 발생기 있죠. 네. 여기에서 알칼리 이온수를 넣어가지고 음이온 공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게 있고요. 네, 이것은 별로 안 좋은 방식이니까 과거에 썼던 건데 제거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온보다는 피톤치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연 방법은 역시 식물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습속에 가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피톤치드 원액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레이가. 그때 이거 언제 계속 뿌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계로 자동으로 직 뿌려주는 거 있죠. 예, 네,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원액을 만든다고 그럴 때 원액을 어디서 만드냐 이거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원액을 만드냐.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 가득에 있는 걸 가져다가 피톤치드를 만들면 제일 좋겠죠. 거의 10만 종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는 화학물질들을 가져다 만들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10,000종, 20,000종을 넣을 수가 없어요. 결국 드러난 거, 알카로이드 뭐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넣지, 그 원액 자체가 모든 파이토케미컬을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미소 가득이 파이토케미컬을 모두 담고 있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누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사업 되겠죠? 네. 그냥 먹어도 되지? 먹어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먹어도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기 생성하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좋은 공기는 여러분의 생활터로서 가장 좋은 것은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산 밑에 자락, 산자락, 예, 이쪽이 제일 좋답니다. 왜냐하면 화합물들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거든. 예, 산자락에 사는 사람이 제일 혜택을 많이 입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을 때도 산자락 쪽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다 그거를 끌어안아 버린답니다. 실제 조사된 자료입니다. 다큐에서. 예. 그래서 좋은 공기는 아무튼 산자락으로 가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호흡이겠죠. 어떻게 호흡하느냐. 자, 동물 호흡 사례입니다. 자, 사람이 4에서 5초. 개가 굉장히 짧죠. 예. 거북이 20초. 근데 이게 느린 호흡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랍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4, 5초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마음 먹고 10초까지 늘려서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내쉬는 시간, 들이쉬는 시간. 자,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횡격막이 넓어지는 호흡이 있고, 아래 이 배가 불러지는 호흡이 있어요. 네, 이걸 복식호흡이라고 그러고, 이건 횡격막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복식호흡은 쉽죠. 그냥 하면서 배가 커지면 되니까. 그리고 내쉬면 다시 줄어들고. 근데 횡격막은 방법이 이렇게 해야 돼요. 횡격막은 배에다가 힘을 가득 줘야 돼요. 그럼 배가 안 불러져. 배가 안 부르니까 여기가 늘어나. 그죠? 배 단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게 되면 툭툭 튕기잖아요. 그럼 툭툭 튕기는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 여기가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풀고 나서 하게 되면 아래 배가 늘어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복식호흡이 더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흡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들이쉬기 시작합니다. 들이쉬기 시작. 내쉬기. 건강검진 받으러 온 것 같은 느낌. 자, 지금 거의 한 15초가량 했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써줘. 예. 왜 사람의 수명이 4, 5초냐면,
의식하지 않는 순간 호흡을 10초씩 호흡을 쉬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 한다고 3개월을 테스트했다니까요. 그때 제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호흡을 길게 하려고 최소한 10초에 한 번씩 돌리려고 했는데 내가 숨을 길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면 하죠. 그것만 하니까. 근데 잠시 내가 업무에 집중하면 금세 원위치로 돌아가서 4, 5초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수명에 획기적인 전환이 와요. 근데 명상이나 이런 거는요. 원래 명상할 때 어떻게 하죠?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호흡만 집중하죠.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근데 그럼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해. 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인 또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호흡이 자동으로 길어질까? 이건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축에 따로 연수해서 배를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자연적인 요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보려고. 숨을 볼 수도 없고. 숨 마시고 죽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의식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호흡 방법은 복식과 흉곽호흡이 있는데 방금 해봤던 겁니다. 코로 쉬고 골반 아랫배로 공기를 채워 들어가면서 배를 불리고 날숨은 입으로 쉽니다. 그것도 척추 아랫배 골반섬으로 위에서부터 공기를 빼는 거. 뭐 호흡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흉곽호흡은 반대로 갈비뼈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의 고민은 첫째, 좋은 공기 어디서 마실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나쁜 공기는 어떻게 안 마실 거냐. 요 문제가 지금 공기의 가장 큰 문제. 지금 10대 영양소 중에서 저를 제일 골머리 앓게 하는 게 바로 이 공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또 산 밑에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도심의 한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오염의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어플이 하나 나왔는데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어플을 딱 켜면 지금 당신은 하루에 담배 3까치 피우고 있습니다. 그냥 공기가 현재 공기를 딱 측정해가지고 오늘은 담배 3까치. 보통 한 사람이 담배를 도심 같은 경우는 5까치에서 10까치까지 나와요. 그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오염된 공기 속에 살고 있는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오염된 공기를 마셨을 때 이 오염된 공기, 영양소, 오염된 두 가지입니다. 오염된 공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라 등등. 두 번째, 오염 물질을 먹었을 때 오염된 내용. 이 오염된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시켜서 하는 기능 말고 오염된 영양소들을 배출시키는 것은 바로 파이토케미컬 14만 종입니다. 이놈들이 딱딱 붙어가지고 다 배출시키거나 중화시켜서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가지 피울 때 나오는 오염된 물질들 있잖아요. 이거를 파이토케미컬이 바로 같이 처리하는데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담배 피우기 전에 파이토케미컬의 혈액내 수치하고 담배 피우고 나서 파이토케미컬의 혈액내 수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오염물질들을 파이토케미컬이 끌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토케미컬을 중심으로 오염물질들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이사를 해서 좋은 데로 가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올연그룹 같은 경우는 뭐 산속 어디 살아도 괜찮아요. 업무가 다 스마트워크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호흡을 만들어 간다는 거. 자, 좋은 호흡 효과는 먼저 신체 운동 효과, 근육 운동 효과, 복식 호흡, 흉부 근육 이완, 그 다음에 코 근육 자극 등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 기능의 향상, 내장 운동 효과, 그 다음에 산소 공급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신 이완 효과, 그 다음에 인체 독소 제고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기를 가지고 하고 싶었던 말은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좋은 공기, 그 다음에 몸에 공급하기 위한 호흡의 길이. 할 수만 있으면 명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안 그러면 제가 했던 방식도 괜찮긴 해요. 일하다가 여기다 앵커링을 해놓고 이거 보면 다시 길게 하고, 일하다가 또 사라지면 또 보일 때 또 하고,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 그죠? 보일 때마다 이 손톱은 잘 보이잖아. 뭐 하다가 보면 다시 또 긴 호흡을 하고, 일하다가도 아니면 여기다 띄워놓는 거죠. 근데 컴퓨터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이거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기가 정말 보약이라는 거 느낌이 오죠. 진짜 여러분 장수와 건강을 지켜주는 요소인데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공기를 대하다 보니까 그냥 늘 일상하는 호흡에는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좋은 공기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이제는 의식을 좀 가지고 공기를 접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우연아 이사님 이번에 그 건강 쪽에 보냈나요 파일? 건강 쪽에